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이고요. 저는 28차는 채취가 중단이 됐었고 29차는 공람포로 끝났습니다. 저는 차수를 세는 기준이 뭐 채취를 했다, 이식을 했다 이 기준으로 세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생리 주기를 한 주기에서 약을 쓴 주기는 무조건 차수로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은 30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생리를 시작한 건 아닌데 왜 오늘 가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난임 이렇게 단톡방 멤버로 몇 년간 알던 동생이 있어요. 20차 이상 했던 동생인데 이렇게 난임 가족 연합회 캠프도 같이 갔었고, 아무튼 제가 그때 무슨 모임에 난임 가족 날이었나 모임에 갔다가 이제 끝나고 커피숍에서 그때 타로 카드를 봐준 적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아무리 봐도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절대 임신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그래서 옮기고 나면 두세 번 만에 될 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임신이 됐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그래서 그 동생이 드디어 오늘 니프티 검사까지 난임병원에서 하고 결과를 듣고 졸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로톡을 쏘겠다고 만나기로 해가지고 병원, 이제 같은 병원이니까. 근데 그 동생 집하고 저희 집하고 같은 서울이지만 끝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게 거리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 지점인 병원에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턱 쏜대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잖아요. 뭐 1, 2차 만에 된 것도 아니고 20 몇 차 만에 됐는데 그리고 고비도 많았대요. 응급실을 3번이나 갔었나 봐요. 근데 40대인데 이렇게 20 몇 차 만에 임신이 돼가지고 오늘 난임병원을 졸업하는 날이라고 하길래 그냥 축하할 겸, 사실은 진작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니프티 검사까지 하고 졸업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축하해주러 가고, 동생이 안 그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씻으려고 일어났더니 이제 영양제를, 그때 난임 캠프 갔을 때 영양제를 우리가 잔뜩 받았는데 그게 임신 준비 영양제여가지고 이제 임신 12주인가? 아무튼 그렇게 돼서 못 먹는 영양제들이 잔뜩 있나 봐요. 질정 넣는 주입기라던가. 그래서 오늘 만난 김에 제가 필요하면 다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잔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밥도 얻어먹어도 되잖아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얻어먹고 그 다음에 선물도 영양제도 잔뜩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리를 시작 안 했는데 왜 미리 가냐, 어제부터 살짝 갈색 조금 보이긴 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근데 토요일은 선생님이 100% 바쁠 것 같은 게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휴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휴진 전 주말은 엄청 대기가 길거든요. 오늘도 이제 미리 문자가 왔어요. 대기가 길 수 있으니 뭐 이렇게 시간 조정해서 오십시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늦게 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걸 선호해가지고 일단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제가 출근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링거 맞고 가라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링거는 그때그때 다른 시기에 처방을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일찍 가고 있는 중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서 만나기로 해서 그 동생도 이제 좀 천천히 오라고 뭐 문자가 왔나 봐요. 그래서 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오기로 했고, 요즘 진짜 안 웃깁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경제적인 부담감이 어느 정도 모든 일에 한 7, 80%는 해결을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30살 이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본 적이 처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평균 한 800?
뭐 1000만 원 버는 날도 있고, 이게 자영업자다 보니까 매달 틀려요. 근데 그래도 한 800 정도는 벌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내 인생에 30대 이후로 돈을 못 벌어 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많이 썼고, 집에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경제적 위기가 온 상황입니다. 근데 걱정입니다. 남편이 삼재였거든요. 근데 올해 나가는 9수에 나가는 삼재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래 3년 동안 되는 일이 없고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랑 저는 토끼띠 양띠거든요. 그러니까 합이 든 삼합 뭐 그런 띠인데 3대가 들어오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시어머님이랑 저랑 남편이랑 이렇게 셋이 사는데, 이제 남편 삼재가 끝나고 나니 어머님이랑 저랑 이제 삼재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렵습니다. 물론 그런 게 100%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조금은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꼭 삼재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교통사고, 생전 안 나던 교통사고 누가 와서 저 차를 받아버리거나 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10월 11월이면 내년 운이 서서히 들어온다는 뭐 썰도 있잖아요. 뭐 제가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무섭습니다 정말. 한 3년간 너무 힘들었는데 또 삼재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암담합니다. 암담해. 근데 뭐 복삼재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이게 9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근데 지난 삼재 때는 구설하고 사고수가 있다고 했는데, 진짜로 이제 또라이 같은 애를 만나가지고 구설하고 좀 교통사고는 멀쩡히 가고 있는데 누가 골목에서 나와서 저를 옆구리를 때려버렸어요. 근데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쪽에서 박았는데 대인을 서로 하려고 하면 저는 1이고 그쪽은 3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끼리 협의를 봤는데 그냥 저희가 6, 그쪽이 4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보험 처리로 해서 제 돈이 나간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좀 할증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습니다. 내가 바쳤는데 좀 애매한 거야. 뭔가 아무튼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인으로 따지면 보험회사 측에서 자기들이 손해가 클 것 같으니까 저쪽에서 그냥 대인 처리 안 한다고 하니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하는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튼 그런 일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나 아는 이제 무속인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내년에 삼재잖아요. 근데 내년에 돈은 번대요. 근데 건강 조심하라고, 요번 삼재 때.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20대 30대 같으면 그런 말 들어도 뭐 건강 뭐 조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암 수술했잖아요. 그 후로는 건강 조심해라 이러면 그게 제일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건강해야지 돈도 벌고 뭐 시험관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올수톱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는 병원에 가고 있고 동생을 만나기로 해서, 일단 선생님 황당할 수도 있어요. 아직 생리도 시작 안 했고 왜 일찍 왔냐. 근데 선생님 뭐 다음 주에 쉬시니까, 월화수 안 계시니까 미리, 저는 그리고 또 주사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약부터 먼저 쓰다가 5일 지켜보고 난포가 잘하면 주사를 쓰는 형식이라 요즘 잘 난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먹는 약은 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약을 미리 받아올 생각입니다. 일단 병원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진료 보고 점심 아점 먹고 디저트까지 먹고 지금 사무실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리를 시작해서 간 건 아니고, 생리를 시작 안 했는데 며칠 전부터 배가 쥐어짜듯이 좀 통증이 있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이게 생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 예약을 해놨는데, 사실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오늘 졸업하는 리프티 검사 결과 듣고 졸업하는 동생이 한턱 쏜다 그래서 만났고, 다행히도 사실 그랬거든요. 밥을 쏜다고 해서 만났는데 결과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밥을 못 먹을 텐데. 근데 다행히도 로우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하이로 나오면 안 좋은 거래요. 근데 저위험군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검사 결과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신기해가지고 한번 구경 좀 했어요. 그래서 리프티 검사하면 성별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별 선생님이 말해줬어 그랬더니 뭐 여아입니다, 남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누구누구씨 뭐 딸을 원하세요, 아들을 원하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남편은 아들을 원하고 저는 딸을 원합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누구씨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딸이 좋다고 했는데 본인한테 좋으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성별을 정확히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더라고요. 어차피 이 영상은 편집하고 한참 후에 올라갈 거니까 남편도 지금 모르는데 성별 공개가 저한테 본의 아니게 제일 먼저 된 거예요. 남편이 안 그래도 리프티 검사 결과 괜찮냐고 물으려고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검사 결과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성별은 집에 가서 얘기해 준다고 궁금하게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성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최초 사람. 딸이더라고요. 딸맘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남 임신 소식에 그렇게 우울하거나 막 속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타로 카드를 받고 이 친구도 20몇 차를 했었고, 병원 옮기면 2-3번 안에 될 거다 했는데 병원 옮기고 딱 2번 만에 됐고, 그리고 막 응급실도 가고 고생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난임 단톡방이 꽤 오래된, 몇 년 된 방인데 그 몇 년 동안 같이 그 방에서 울고 웃고 했던 동생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된 거예요. 왜냐면 사실 20몇 차 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20몇 차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인도 모른 채. 근데 드디어 이제 엄마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제가 막 뭉클한 거예요. 물론 본인이 될 때가 돼서 된 거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밥도 얻어먹고 음료수도 얻어먹고, 그래서 오늘 풀로 얻어먹고 기분 좋게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뭔가 보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타로를 보기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해서 된 게 아니라 매니저 일을 할 때, 연예인 매니저를 할 때 이제 세트 촬영하면 대기실에서 막 10시간이고 막 12시간이고 대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때 이제 스태프들하고 뭐 다른 연예인들하고 그냥 좀 두루두루 시간 보내기 위해서 타로 카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타로 카드 봤던 분이 김희애 씨, 남은희 씨, 남은희 선생님, 김용원 선생님, 이렇게 3분을 봐드렸고, 그 분장팀 분을 봐드렸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더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냥 내 느낌대로 촉대로 말을 했는데 너무 잘 맞다고 하니까 더 이상 흥미가 없더라고요, 공부에 대해서. 그냥 책 보면서 느낌대로 그렇게 해서 본 게 한 100명 이상 본 것 같아요. 100명, 수백 명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꽤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제 뭔가 리딩하는 법이 좀 여러 가지인데, 내가 보는 방식은 전체 운을 저는 보는데,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단답형으로 하는 거는 제가 푸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리딩법을 공부하거나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요즘 온라인으로 타로 심리사 이런 강의가 있어가지고 듣고 있고, 자격증 시험이 복잡한 시험은 아니고 60점 이상 맞으면 자격증 발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듣고 있고, 그냥 계획은 심리 상담사 하나랑 타로 카드 심리사 하나랑 MBTI 분석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3가지를 좀 들어보고 좀
그러니까 상담에 관한 좀 기술을 좀 배워보고 해서 일단 이런 상담 쪽으로 좀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뭐 그 상담 자격증 없어도 인생 상담은 살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직업으로 한번 전향을 해볼까. 뭐 타로는 그동안 본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심리 상담사 뭐 이런 공부도 좀 해보고 MBTI 분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접목해서 해보려고 지금 공부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 진료는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3일 전부터 배를 쥐어짜듯이 아픈데 이거 뭐 이상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날짜를 보시더니 생리할 때가 돼서 생리통일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원래 생리통이 없던 사람이라 이게 생리통이 아니라 뭐 다른 징후나 이런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직은 그럴 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폐경이란 말은 입에 꺼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건 아닐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조금 갈색 혈이 조금 보였다 그러면 생리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본인이 이제 다음 주에 월화수 휴진이세요. 그래서 자기 없을 때 다른 쌤한테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 받겠냐 아니면 오늘 미리 받아가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차피 주말쯤이면 생리할 것 같은데 그럼 미리 약을 받아가도 되겠냐고 하니까 처방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약은 처방을 받았어요. 클로미펜하고 레나라정 두 알씩 그리고 아지탑스 4알. 그래서 생리 2일째부터 이제 그거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생리는 시작 안 했지만 먹는 약 과배란 약으로 처방을 받아왔고 생리 2일째부터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리 시작하면 그 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병원에 전화해서 두 번째 예약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약 때는 초음파를 보고 난포가 보이면 이번 차수 진행을 하는 거고 난포가 안 보이면 이번 차수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졸업한 동생이 임신 준비 영양제랑 뭐 그 질정 주입기랑 아주 종이백으로 두보다리를 이렇게 두보다리를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본인은 이제 졸업하니까 쓸 일이 없는 약들을 잔뜩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부자가 됐어요. 영양제 부자가. 아무튼 보람되네요. 선물도 받고 또 이 임신 기운까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